김제 지역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어쩌면 장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탱크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부자가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들은 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의회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죠. 그러나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인데요. 김제에서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 교실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장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어린이들. 의장을 중심으로 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꿈나무시 어린이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한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어린이의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엔 꿈나무시 시장을 상대로 질문도 이어집니다.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시장이 답변을 내놓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가족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추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표정이 더없이 진지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조례안 등은 시정에 반영됩니다. 의장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보람이 있었고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더 잘 알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김제 지역 초등학생 40여 명이 어린이 의회 체험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들이 의회를 찾아 뿔뿔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의회 체험 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물탱크에서 일하던 부자가 쓰러져 발견됐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자는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물탱크 내부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요. 60살 A씨와 25살 아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같이 일하는 동료가 119에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액체 상태인 휘발유가 증발하면서 생긴 물질인 유증기가 페인트에서 발생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10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들은 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가계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남원경찰서를 찾아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네,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아닌 0.03% 이상부터는 면허 정지 수치로 되었고요.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시 3회 적발되었을 때는 면허 취소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2회 적발 시에도 면허 취소가 됨으로써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불시 음주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그 전날 밤이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드신 분들은 숙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0.03%의 수치는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모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시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새겨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통사고, 사고 영상에 보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 또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도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전거도 작년 9월 2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 독일의 경우에는 벌금이 약 190만 원, 영국은 약 370만 원 이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지만 법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충전소가 늘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다홍관이 문을 연 건데요. 2층 규모로 지어진 다홍관은 건강관리실과 체력 측정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제 노인복지관에서는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에 김제시장과 시의원, 위탁법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데요.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경로당을 돌며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10월부터 진복면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치매 선별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0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인지저하와 같은 치매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부터 전문의 상담, 협력병원과 연계한 검사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해마다 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화장품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운영 주체가 결정됐습니다. 천연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는 최근 수익회의와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회의는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두고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등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은 노암 산업단지에 국도비 포함 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좋은 화장품의 소재를 천연 원료로 한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남은 화장품 산업 발전이 가일층 기대가 됩니다. 고창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건축물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건축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대상에 고창군 상하농원 파머스 빌리지가 일반 부문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파머스 빌리지의 건축 테마를 알아봤는데요. 야생화가 피어나는 언덕 위에 곡식과 목초, 농기구와 같은 것을 저장하는 헛간이자 화초를 재배하는 온실로 농부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고창 지역의 경우 자연형 성곽인 고창읍성부터 정자 한가운데 온돌방에 있는 취석정,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양식당까지 건축학도의 견학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제시 백구면에선 어르신과 따뜻한 인심을 나누는 봉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백구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수룡기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짜장면 봉사활동을 펼친 겁니다.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짜장면 봉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고창군의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을 이끌 전문기관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곧 출범합니다. 지난 23일 고창군청 2층에선 재단범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창립총회가 열렸는데요. 임원 추대와 임기,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인 허가와 직원 채용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11월쯤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에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부안초등학교 관악부인데요. 부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단들의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 부안 한음 페스티벌은 문예회관 생활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를 포함해 아리올 오케스트라, 부안 가족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차차 강해지면서 하루 사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지역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일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도 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아침 출근길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주말 야외 나들이를 준비하신다면 쌀쌀한 날씨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 탓에 단풍 전선은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이 절정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 2, 3주 정도가 단풍 최적기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